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3쪽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가 정형 데이터고, 자, 두 번째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자, 교과서 이제 33쪽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34쪽에 보면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요,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를 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한번 가공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와 같이 연속된 값을 갖는 자료를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연속형에는 이제 키나 아니면은 몸무게 이런 것들이 연속되어 있죠. 연속형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제 성별이나 혈액형, 거주 지역과 같이 같은 성질을 가진 범주로 정리된 자료를 범주형이라고 합니다. 자, 범주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성별이라든지 네, 혈액형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연속형이나 범주형으로 나눌 수 있고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다라고 하시면 돼요. 비정형 자료인데 비정형 자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더 주목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미지도 가능할 거고 동영상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이제 음성 같은 것도 가능하고 댓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 접하는 이런 데이터들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34쪽 밑에 확인하기 볼게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네모 안에 정 또는 비를 쓰세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나 누리소통 매체, 누리집에 대한 사용자 의견이니까 댓글 이런 거고 비정형이겠죠. 학생들의 체격 검사 결과니까 얘가 이제 키나 몸무게 이런 연속형 데이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혈액형도 우리가 이제 범주형이 되겠죠. 범주로 나타나는 정형 데이터가 되고 SNS에 작성한 글이니까 뭐 댓글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비정형이 되겠습니다. 35쪽이에요. 빅데이터는 무엇일까? 자, 선생님이 지금 정리된 거를 읽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영상 끝나고 나서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빅데이터는요, 컴퓨터 및 장치를 통해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빅데이터의 특징이 또 중요한데요. 5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규모, 속도, 다양성, 정확성, 가치.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이 다양하죠. 그 다음에 정확하고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이제 정확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가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36쪽 보세요. 36쪽 보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밑에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6쪽에 있는 3번도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그 이후에는 우리가 36쪽, 37쪽, 38쪽, 39쪽에 해가지고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례들이 어디에 걸쳐 나오고 있냐면은 37쪽부터 39쪽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꼭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사례 1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배차 알고리즘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선을 위해서 AI를 활용했다. 좀 그런 내용이 37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CNN을 사용했죠. 38쪽에는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두 평등한 서비스 구축. 자, 서비스를 구축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을 했다. 뭐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3번, 39쪽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양 안전 세이프 존을 확대했죠. 그래서 각 문제 상황, 이제 기술 개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는 인공지능의 편향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편향 문제는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편향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입력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된 것을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사례 1번에도 봤듯이요. 불균형적인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조를 학습할 때 하얀 색깔 백조 사진만 학습한 인공지능은 검은 백조를 백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학습시켜줄 때 균형 있게 데이터를 학습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2번이에요. 사회적 차별을 학습할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사례가 잘 나와 있지. 다국적 기업에서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채용 적합도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그러니까 채용 시스템에 AI를 쓰겠다는 거지. 근데 이 인공지능이 사회적 차별을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지원자를 선호한 인공지능 시스템. 이렇게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있죠. 인공지능의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습을 시킬 때 학습한 원본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고요. 편향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학습시키는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얘가 41쪽 밑에 이 질문이 나와 있지. 그래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인간 중심성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AI 윤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내용들을 읽어보고 좀 우리가 교양적으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어요.